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새벽 5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고 최고위도 다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20분쯤에 방미 성과를 설명하겠다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피곤한가 보네요, 비행기에서. 예, 오전에 바로 업무를 보긴 봤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오늘 기자 간담회 성과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좀 우스웠습니다. 우스웠다. 네, 박정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무감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동혁 대표가 가서 아마 국민의힘 당비 비용을 썼을 겁니다. 예. 보통 그 정당의 당비를 쓰게 되면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수증도 첨부해야 되고요, 누구를 만났는지 그 항목란에 적어야 됩니다. 아마 당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측컨대 한 2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을 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대표를 그만두면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돈으로 가야 되는데 당대표기 때문에 미국의 단체에서 초청을 했을 거고 당 돈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생각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심되는 부분은 이른바 미국 내에 브로커, 정확하게는 미국에는 로비스트라고 하죠. 로비스트에게 속아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나게 해줬던 거라, 루시오 장관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박정아 의원 이야기처럼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헛돈을 쓰고 잘못된 안 해도 될 일정을 했다면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원래 귀국하려다가 짐까지 다 붙였는데 라운지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워싱턴 DC로 갔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예. 미국의 어떤 로비스트가 중요 인물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예. 이야기로 귀국을 말렸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근데 그 사람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 씨에게 이 속아서 일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간담회 내용.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굳건한가? 초유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정보 하루에 50에서 한 100페이지를 공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찰 자산에 의해서 위성과 감청, 그리고 정찰기를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에 관련해서 대북 정보를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데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50에서 100페이지가 되는 정보 관련해 가지고 공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관련해서 우리나라랑 우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입니다. 유대인 600만이 죽은 거고 인종 청소입니다. 그거와 전쟁 중에 일어난 거하고 어떻게 감히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집권 세력이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흔들리고 있는 한미 동맹 관련해서 야당 지도자가 가서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 잘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외교라는 것은 일종의 계산된 미소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와 관련돼서 관세 협상 합의서가 없을 만큼 잘 됐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교라는 건요, 그 이후에 어떤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까의 문제이지 몇 날 며칠만 나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냥 일반론적으로 궁금한 게 외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나 여야지 미국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 국가가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외교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관련해서 예.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벤스 부통령이 2가지를 물었습니다. 쿠팡 얘기를 했고요. 소년보 목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쿠팡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하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그리고 관세 협상이 이제 끝나면 사실상 관세 협상도 다시 하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관세 협상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조성했다, 그런 측면도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예, 제가 말씀하세요.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 예, 예. 뭐 100번 양보해서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이 의미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걸 얼굴도 모르는 뒤통수에 가서 이야기하고 와야 됩니까? 워싱턴 국회의사당 돌계단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국제 정치에 알려지지도 않을 이야기, 쉽게 말하면 미국의 언론에 한마디 나올지도 않을 이야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관련은 아이사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무부 차관보 관련해서 뒷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예. 차관보가 높습니까? 아니면 상하원 의원이 높습니까? 그 지역적인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누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부 차관보가 그쪽 입장에서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건 일방적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한 줄도 안 났잖아요.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고 세계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이 바뀌고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한미 동맹 뭐 파괴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듣는 상대가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워싱턴 돌계단에 가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온 꼴이잖아요. 아니,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익명이냐 아닌가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제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드백이 나왔느냐,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성과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것이 말씀드리는 그냥 거 제가 자의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했고 통로가 만들어져서 지금 나는 할 일 다 했다 소통을 그거잖아요. 했다고 해가지고 즉자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결과를 장현주가 내야죠. 김동원 의원이 계속 같이 출연하셨거든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요.